안녕하십니까. 박선비 유교 철학을 말하다의 박평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이 바로 제 강의가 마지막 하는 강의가 됐는데요.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유교 철학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이 사회하고 접목해 가야 될지, 그에 대한 미래 전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유교 철학의 해결 과제와 미래 전망이 되겠는데요. 현대 유교 철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앞서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가 변질되어 있는 유교 있죠. 왜곡, 단절된 역사의식과 자각을 통한 새로운 역사관이 정립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대 상황에 부응하는 유교 경전의 재해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서상경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오늘날 첨단 기기, 첨단 과학 문명하고도 접목을 해서 다양한 형태로 어떤 교재든 교보제든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알맞는 교사들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이렇게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공교육 정책에 반영이 돼서 제도권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저는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초등학교 6년 동안 반드시 소학이라는 과목을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사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 네 과목만 제대로 교육을 하고 또 입시 과목으로 이걸 포함만 시키면요, 우리나라 이 지도자들의 국민의식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의 이 품격이 세계 어느 나라의 지도자보다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한 세대만의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작업입니다. 이런 건 정말로 국가의 정치인과 교육계에서 빨리 인식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유림 조직들이 좀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어떤 조직의 재정비와 역할 분담들 이런 노력들이 좀 우리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인식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유교가 뭐 중국에서 들어온 어떤 종교고 또 학문이고 이렇게 알고 있죠, 다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미 공자 이전에 이 순임금, 탕임금이 우리 동이지인이었고, 공자님 역시도 동이지인의 후예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당시 이미 춘추전국 시대에 주름을 잡았던 그런 민족 자체가 지금의 한족이 아니라 우리 동이지인이 상당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면, 우리 유교는 우리의 조상들이 향유했던 그런 철학이고 학문이고 종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중국은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분소경유를 일으켰다는 건 누구나 다 역사에서도 가르치죠. 왜 분소경유를 일으켰을까요? 물론 법과 사상에 의해서 그렇게 단행을 했고 그 당시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얼버무려 설명은 하고 있지만요, 저는 다르게 봅니다. 자기네 사상과 철학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진시황제 때 이렇게 분소경유로 다 없어진 철학이 한나라 때 동중서에서 다시 제도권화되면서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어디서 다 없어진 유교 철학을 가져갔을까요? 그 얘기는 지금 학자들이 잘 안 하죠. 외워서 암기해서 전승했다 그렇게 전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당나라 때 중원은 불교와 도교가 성하죠. 그래서 유교가 상당히 침체가 됩니다. 아마 달마대사의 영향도 있었겠죠. 세 번째로 중화인민공화국이 되면서 모택동이 문화대혁명을 하면서 유교, 불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파괴를 했습니다. 그 중국은 이렇게 역사적으로요, 3번에 걸쳐서 유교의 침체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유교를 부활을 시키는데요. 자, 유교 문화, 불교 문화를 이렇게 1960년대에 다 10년 동안에 걸쳐서 거의 다 이렇게 파괴를 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공자를 부활시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3년 전당대회에서요, 자신들의 현대사회를 소강사회로 평가하고 향후 중국이 나갈 목표를 대동사회로 이렇게 내세우기도 했죠. 그리고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개막식 행사에서 한자 문화와 공자를 중국의 대표 브랜드로 내세우기에 이르렀죠. 자, 보십시오. 이게 올림픽 때 그리고 천안문 광장에 공자상을 이렇게 세우고 또 전 세계에 3,000개 이상의 공자 학원을 이렇게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지원을 중국은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공자 탄신 256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서요. 최근에는 중국의 것을 버리는 것은 비애이며 중국 고전문학 유산을 학생 머리에 새겨 넣어야 하며 이를 중화민족 문화의 유전자로 만들어야 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이 이렇게까지 공자를 부활할 때 어디 문화대혁명 때 다 없앴던 공자 사상과 문화를 어느 나라에서 가져가다가 복원했느냐면 바로 우리나라 성균관에 와서 지난 3, 40년 전부터 많이 배워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당나라 때 침체대에서 송나라 때 송조 육현이 나오게 된 배경도 그러지 않았을까? 또 진나라 때 분서갱이로 다 없어지고 한나라 때 복원할 때도 그 당시에 고조선과 부여가 우리나라에 존재했었고요. 거기 와서 또 배워가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역사라는 이렇게 순환 반복을 하죠. 그래서 중국은 유교라는 유학이라는 학문과 종교와 철학을 자기네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아시아 종교 평화회의라는 이제 행사에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요. 18개 아시아 18개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자리에 우리나라 대표는 바로 성균관을 대표한 제가 나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국은 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도가 쪽 도사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중국을 대표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정서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도가 문화가 자기네 정서의 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불교, 기독교, 천도교, 천주교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때에 대표로 나갈 수 있는 건 성균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가장 맞았던 거죠. 그건 바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바탕의 정서의 뿌리이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철학이 지난 2500년 동안 이렇게 공자의 인과 맹자의, 주자의 왕양명의 지, 그 다음에 실학의 신, 이게 2500년 동안 인의의 지신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역사적으로 가치 기준을 세워줬던 시대라고 제가 흐름이라고 설명을 아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바로 신의 시대다. 신용 사회고 오늘날 우리가 신의 시대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하는 대철학자가 나오면 신의 시대가 마감이 될 거다라고 이 역사적인 흐름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오행에서 보면 동과 서는 상극의 관계고 또 서방 금하고 남방 화도 상극이고 또 남쪽하고 북쪽도 상극이고 또 이 북쪽과 중앙도 상극이거든요. 2500년 동안 이 상극의 도로서 철학적으로 흘러왔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중앙토에서 다시 또 상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상생으로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상생으로 간다면 다시 의의 시대로 갈 것이다 라고 제가 아마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인류 산업의 5대 혁명사하고도 흐름이 같다고 그랬죠. 최초의 인류의 혁명은 농업혁명이었는데 바로 식량의 혁명이죠. 두 번째는 제1차 산업혁명인데 바로 기계혁명이죠. 쇠혁명.
그리고 제2차 산업혁명은 바로 불의 혁명, 전기의 발명. 3차 산업혁명은 바로 지식혁명, 정보화 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인데 초연결 시대, 흑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 동양 철학의 인의의 신의 본성의 흐름과 지금 인류의 5대 혁명의 흐름이 상극의 도로서 이렇게 흘러왔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4차 산업 다음의 혁명은 5차 산업혁명이 될까요? 만약에 다음 혁명이 있다면 상생의 도로 흘러간다면 어느 쪽으로 갈까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계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미 사실은 기계혁명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로봇 시대겠죠. 로봇 시대가 본격화되고 드론이나 자율주행 차량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게 되면 새로운 기계혁명이 도래하지 않을까. 그 시대의 가치 개념은 바로 새로운 의의 혁명, 의인이 출현하고 의인이 가치의 기준으로서 존중받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비단 이 동양에서만 유교 철학이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고 흘러간 게 아니라 바로 유럽 사회에서도 유교 철학이 상당한 영향을 줘서 그게 동상의 문화가 융합되는 그런 현상을 제가 아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라이프니츠, 페스탈로치, 크리스찬 볼프죠. 라이프니츠는 바로 전자계산기 이진법을 체계화해서 주역의 이진법을 접하면서 자신이 연구했던 이진법과 상당히 비슷한 점을 이해하고 그래서 주역을 연구해서 이제 전자계산기를 만들죠. 그게 지금의 컴퓨터의 원리가 됐고요. 페스탈로치는 현대 교육화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지구촌의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인물인데 바로 이 페스탈로치와 라이프니츠가 아마 대학의 지어지선을 문제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래서 페스탈로치 역시 사설을 공부한 인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크리스찬 볼프는 할레 대학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일단 공자를 상당히 높이는 그런 강의를 하곤 했고, 그다음에 크리스찬 볼프의 제자인 드샹이 바로 프리드리 2세가 왕세자일 때 가정교사로 가서 교육을 하죠. 그래서 프리드리 2세는 당시에 왕들이 했던 그런 정치하고는 다른 어떤 독특한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할 만한 그런 정치력을 펼칩니다. 그래서 프리드리 2세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주변국들을 통일하면서 지금의 독일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동일 민주주의는 바로 유교 철학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칸트, 피테 이런 인물들도 다 유교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철학계에서는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만 이 유교 철학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그게 18, 19세기를 거쳐서 미국 사회와 유교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인 벤자민 프랭클린, 바로 미국의 $100짜리 화폐에 들어있는 인물이죠. 미국인들이 가장 추앙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스스로 자신이 유자다, 유생이다, 유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교 경전을 읽고 자기가 소유한 신문사에 공자 철학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1776년 7월 4일 바로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로 하는데 바로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인물, 지금 $2짜리 화폐에 들어있죠. 이런 분들이 다 유교 철학의 영향을 받은 분들로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1930년대에 미국 연방대법원 건물을 세우게 되는데 그 건물에 바로 세 분의 석상이 있는데 바로 모세, 솔로몬, 공자의 석상이 세워졌다 그래요. 뭐 종교적으로 보면 예수의 석상이 있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공자의 석상을 조각해 놨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법이
법학계에 공자의 어떤 사상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지난 500년 동안요, 동서양의 학문이 서로 교류를 했지만 또 각자 연구한 분야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동양에서는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500년 동안 연구되었죠. 그게 인간의 내면 세계를 연구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들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이요. 대신 서양에서는요, 수학과 과학이 엄청나게 많이 연구되고 발전하죠. 자연의 물리 세계를 이제 연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면서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었고 이렇게 우리 유교 철학이 앞으로 전개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해봐서 여기서 한번 소개를 드리는데요. 음양 오행의 작동 원리를 우리가 보면요, 우리의 두뇌는 시냅스라는 이제 기관이 있는데요. 자, 인공지능의 영역에는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습니다. 이건 좀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소개를 하고요. 뉴런의 작동 원리가요, 이 인간의 두뇌에서 정보를 전달할 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원리 체계로 인간의 생각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를 받아서 그걸 조합해서 이제 이렇게 정보가 전달되는데, 그래서 뇌파를 측정해 보면 저런 펄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인간의 정보를 두뇌가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컴퓨터가 0과 1,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이진법으로 컴퓨터가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인간의 두뇌하고 같은 원리로 정보가 이제 만들어지고 생성하고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대로 딥러닝을 했더니 이제 AI 인공지능이 탄생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바로 음양의 작동 원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두뇌는 음양의 작동 원리로 만들어져 있고 정보가 음양의 작동 원리로 정보가 전달된다. 이제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 오행의 작동 원리로 정보가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전달되는 방법이 우리 신체 내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좀 엉뚱할 수도 있는데 제가 찾아낸 건 심장입니다. 인간이 아이가 처음 생성돼서 3주가 되면요, 제일 먼저 심장이 먼저 생성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심장이 만들어져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심장이 피를 만들어서 피를 돌리기 시작하는 게 3주부터 시작이 된다는데, 그때는 이미 두뇌도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심장 자체로서 이미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심장 자체가 이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심장 자체에서 어떤 생명의 작동 원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장에 우리가 심전도 체크를 해보면 바로 이런 펄스가 있다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펄스에 작동하는 이 꼭지점이 5개, PQRST라는 5개 지점이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한다 그래요. 이게 오행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심장학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어느 심장학 전문가한테 이걸 질문을 드렸더니 본인도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시겠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5개 지점을 찾아내는데 거의 한 30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제가 이쪽에 또 유튜브를 검색해서 몇 개 들어봤더니 이렇게 심장에는 우심방, 우심실, 자심방, 자심실, 이 4개의 방과 2개의 방과 2개의 실이 있는데, 이 판막들이 열리고 닫히는 어떤 작동 원리가 오행의 작동 원리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인체의 장기들 중에 오장육부가 있는데, 이 오장육부가 오행에 다 배치되는 건 이 동양 철학을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오장육부가 오행의 작동 원리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원리도 있겠지만, 저는 심장 자체가 바로 오행 중에
군주 역할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오장 중에 군주 역할을 하는 게 심장인데 그 심장 자체에서도 바로 오장육부를 총괄하는 어떤 시스템 원리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작동 원리로 우리가 컴퓨터를 재조립한다면 제3의 컴퓨터, 제4의 컴퓨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바로 5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연구한 성리학이라는 원리가 중요한 작동 원리로 제시되는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컴퓨터는 이진법, 즉 음양의 작동 원리로 인공지능의 상태까지 왔는데요. 지금의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약 인공지능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요. 강 인공지능까지 가려면 저는 제3, 제4의 컴퓨터, 즉 오행 작동 원리로 만든 컴퓨터가 나와야 그게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바로 5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위대한 우리 유학자들이 연구해놓은 성리학의 원리가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500년 동안 연구해 놓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시대를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요. 저는 적어도 우리 성리학자, 그 다음에 심장학 전문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한 세대만 연구한다면 우리 한글로 만든 컴퓨터, 한글로 판을 새로 짜는 컴퓨터가 나오기만 하면 지구촌에 새로운 문화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감히 저렇게 제시를 해보고요. 조금 더 좁혀서 이제 우리 유교 유림단체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교단체가 지금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나 또는 인력 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사회적인 문제 또 일제의 의도적인 어떤 그 탄압과 단절 왜곡에 의해서 유교라는 유림이라는 단체가 상당히 지금 침체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 성균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유림 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 뜻있는 어떤 지식인들이 모여들어서 구심점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유림 문화도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원래 본래의 기능을 저희들이 그래서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교는 어쨌거나 인재 양성 교육 기능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서당이 있어야 되고 또 향교 서원을 중심으로 지금 대안학교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서원 향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국에 100개 이상만 운영하면 거기서 길러진 어린 청소년 유림들이 성균관이라는 데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저는 설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어도 있고 과학고도 있고 그런 특수목적고등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5,000년 동안 또는 2,500년 이상 나라의 통치 이념과 질서로 윤리도덕으로 삼았던 우리 유학이 충분히 전승해야 될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저는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독지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성대 유학과의 특례 입학도 되고 그리고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다시 대안학교 가서 가르치고 그러면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 풍속 교화 기능. 지금 가정 해체 문제가 심각한데요. 우리 유교의 전통 문화를 제대로만 이해하면요 가풍을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신적 문화의 구심점을 바로 세울 수가 있고 지역사회 분쟁, 갈등 이것 해결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어떤 상담을 통해서 옛날 지역의 올바른 선비한 사람만 있어도 지역 문화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어른이 지금 지역의 어른이 사라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선비 정신을 가진 분 한 분만 있어도 지역의 어떤 다양한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해주고 상담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다 우리 유교가 가졌던 기능들이죠. 그리고 이제 정부 시설, 위탁 시설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 시설, 노인 복지 시설 이런 시설들을 우리 유교 쪽에도 성균관 향교에서도 위탁을 받아서 저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유교 단체의 발전 단계를 저는 이렇게 4개로 이제 세워봤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유림 단체들이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가와 발전위원회도 구성하고 전국 협의체들이 미래 전략도 짜고 해서 우수한 두뇌들이 많이 유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교 철학의 미래는 바로 사상적으로는 새로운 사상의 패러다임이 바로 우리 유교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통일국가의 이념과 사상은 반드시 우리 유교 철학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회적 전망도 바로 사회 병리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유교 철학이 근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성균관, 향교, 또 서당 이런 문화들이 오늘날의 중요한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선언을 공자님께서 이미 하셨어요. 나를 만약에 등용해 주는 자가 있다면 1년만 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니 3년이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출산율, 자살률 우리 세계 1위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유교 철학에 있다라는 걸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정책을 쓰고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이 점을 정말 깊이 인식을 하셔서 우리 유교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도 재인식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것으로서 제가 22강을 걸쳐서 총 박선비 유교 철학을 말하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유교 철학을 소개하고 또 유교 철학이 앞으로 나가야 할 미래 전망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저도 이제 연구한 분야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 기회가 있다면 다른 또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